라운지 한쪽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이지은은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그녀의 앞에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술잔이 오가고 그들의 시선은 불길하게 번뜩였다. 이 여자가 문제야.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하다니. 조폭두목 격인 남자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지은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정의는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순간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지은의 시계 안쪽에서 은은히 불빛이 깜빡였다. 녹음 장치가 모든 대화를 저장하고 있었다. 녀석들, 잡아. 명령과 함께 의자들이 밀리며 일어섰다. 무겁게 울리는 발자국, 그리고 날카로운 긴장감. 또 이지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동작은 차분했지만 숨겨진 기운은 폭풍 같았다.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뻗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다른 두 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이지은은 몸을 낮추며 회전 발끝이 정확히 상대의 복부에 꽂혔다. 신음소리와 함께 남자는 쓰러졌고 나머지 한 명은 주저앉았다. VIP 라운지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숨결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긴 공백 속에서 이지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증거와 함께 당신들의 끝이 시작됩니다. 남은 조폭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두목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멍청이들, 다 같이 덤벼. 순간 4명의 남자가 동시에 의자를 넘어뜨리며 달려들었다. 와인잔이 깨지고 고급스러운 카펫 위로 붉은 액체가 흘렀다. 이지은은 숨을 고르지 않았다. 이미 전장을 수없이 경험한 특수부대원의 눈빛이었다. 첫 번째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자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두 번째는 뒤에서 팔을 휘둘렀다. 이지은은 몸을 낮추며 어깨로 상대의 복부를 들이받았다. 쿵! 소리와 함께 남자는 허공을 날아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나머지 2명은 동시에 주먹을 날렸지만 이지은은 몸을 틀어 한 발로 중심을 잡고 방역했다. 짧고 강한 발차기가 복부와 턱을 정확히 강타했다. 모두가 바닥에 쓰러진 순간 VIP 라운지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졌다. 두목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이지은을 노려보았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 뒤에는 군 고위층이 있어. 너 하나쯤은 쉽게 없앨 수 있다고. 이지은은 흔들림 없이 시선을 고정한 채 낮게 대답했다. 내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녀의 손목시계 불빛이 다시 깜빡였다. 녹음뿐 아니라 영상 송출 기능까지 작동 중이었다. 모든 장면이 이미 외부 서버로 전달되고 있었다. 두목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두목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급히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이지은이 천천히 다가오며 차가운 눈빛으로 휴대폰을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입으로 더 말해봐. 네가 누구와 손잡고 있는지. 스피커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뭐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VIP 라운지 안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지은은 휴대폰을 두목의 손에서 빼앗아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 대령, 이제 당신 이름까지 증거로 남았습니다. 순간 라운지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광등 불빛이 창밖에서 번쩍이고 무정의 소리가 긴박하게 울려 퍼졌다. 모두 움직이지 마라. 조폭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두목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화면이 산산이 부서졌다. 이지은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경찰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대화와 장면, 이미 서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령의 연루 정황까지 확보했습니다. 경찰 간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지은은 짧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707 특임대 중령 그리고 전 기무사 수사관.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경찰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들은 이지은의 말에서 단순한 허세가 아님을 직감했다. 두목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소리쳤다. 게오치스 말이다.
저 여자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끝으로 경찰에게 밀어주며 말했다. 통화 기록, 음성 데이터, 그리고 영상? 여기서 방금 다 들으셨죠? 거짓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면 됩니다. 경찰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목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다. 아니 나는 그저. 변명은 차에 끝나지 못했다. 경찰 2명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찌그러진 숨소리와 함께 두목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지은은 주변에 널브러진 조폭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모두 이미 겁에 질려 제대로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라운지 안은 이제 더 이상 폭력의 냄새가 아닌 정의가 시작되는 묘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차분하게 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뒤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경찰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연행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금속성 소리, 그리고 끌려가는 신음소리가 차례로 이어졌다. 이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며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라운지에 긴박한 소란이 가라앉자 이지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들이켰다. 차가운 물줄기가 목을 적시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짧은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다. 그때 문가에서 약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얼굴의 박소영 중사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들어왔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굳센 의지가 남아 있었다. 중령님.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자 이지은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소영아, 이제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박소영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이지은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안아 올렸다. 마치 무너진 동생을 품에 안듯 따뜻하고도 단단한 품으로 감싸 안았다. 네가 용기 내준 덕분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끝까지 함께 싸우자.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낌 사이로 대답했다. 네, 중령님. 저 두렵지만 버티겠습니다. 이지은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굳게 다짐하듯 속삭였다. 우린 반드시 이겨낼 거야. 정의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 VIP 라운지 안에는 잠시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는 여전히 경찰들의 무전 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여인의 눈빛 속엔 새로운 힘과 연대가 빛나고 있었다. 라운지 밖 복도에서는 여전히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범인들을 호송하는 소리, 무정의의 잡음이 교차하며 긴장된 공기를 만들었다. 이지은은 박소영을 부축해 라운지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 순간 한 경찰 간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령님, 이 사건의 배후에 군 내부 고위층이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저희 경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지은은 짧게 숨을 고르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군 내부의 부패, 제가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경찰 간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빛에는 여전히 우려가 서려 있었다. 상대가 윤 대령이라면 그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지은은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이미 그 정도는 최후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플래시가 번쩍이며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건 현장을 포착하려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박소영은 순간적으로 얼굴을 가리며 움찔했지만 이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아내리며 낮게 말했다. 숨지 마. 이제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야. 두 사람은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당당히 섰다. 이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분히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진 모든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군 내부의 부패와 힘없는 이들을 짓밟으려는 자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 수많은 카메라 셔터가 동시에 터지며 그녀의 단호한 얼굴을 세상에 각인시켰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중령님, 이 사건에 윤 대령이 직접 연루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군 내부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지은은 잠시 박소영의 어깨에 시선을 두었다가
다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증거는 이미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 군과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가 다시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누구도 권력을 방패 삼아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다. 박소영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보탰다. 저 같은 약한 사람도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짧은 말은 현장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기자들의 플래시는 더 세차게 터졌고 경찰들조차 숙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지은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했다, 소영아. 내 용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멀리서 또 다른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군 수사기관의 차량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군 수사기관 요원들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조폭들이 연행되는 모습을 확인하더니 바로 이지은에게 다가와 경례를 올렸다. 중령님,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지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연루된 모든 세력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세요. 증거는 이미 외부 서버에 전송되어 있습니다. 요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윤 대령뿐 아니라 그와 연결된 장성급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지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정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박소영은 그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은 듯 굳게 주먹을 쥐었다. 그 순간 멀리서 환호성이 들려왔다. 사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경찰차와 군 수사 차량이 오가는 장면을 지켜보며 외치는 소리였다. 정의는 살아있다. 진실을 밝혀라. 라운지 앞 복도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희망과 변화를 상징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은은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한 발 내디뎠다. 현장은 점점 정리되어 갔다. 조폭들이 경찰차에 실려 떠나고 기자들도 기사를 송고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긴장의 끝자락에서 이지은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않았다. 한 요원이 다가와 속삭였다. 중령님, 내부 보고에 따르면 윤 대령 쪽에서 이미 사건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예상했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녹음과 영상은 해외 서버에도 동시에 저장됐다. 누구도 손댈 수 없다. 박소영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해외 서버까지요? 중령님, 그럼 이제 안전한 거죠? 이지은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최소한 네가 사라질 일은 없을 거다. 그 말에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낌 사이로 힘겹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중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넌 용기를 냈고 난 그 용기를 지켜준 것뿐이야. 멀리서 새벽 공기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붉은 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이지은은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을 기점으로 진실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지만 맑았다. 라운지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과 경찰, 군 요원들이 뒤섞인 현장이 보였다. 이제는 소란이 가라앉고 사건의 여운만이 무겁게 남아 있었다. 이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오늘 벌어진 모든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군 내부의 어둠을 드러내는 신호탄이었다. 박소영이 그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령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은은한 빛을 뿜고 있었다. 앞으로 더 힘든 날이 오겠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네가 보여준 용기는 이제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될 거야. 소영은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군 수사기관의 차량에서 한 간부가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다. 중령님, 윤 대령 관련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금융기록과 내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지은은 차갑게 그 서류를 받아들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이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새벽을 깨우듯 울려 퍼졌다. 긴 밤은 끝났고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지은은 굳은 목소리로 마지막을 선언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새벽빛이 완전히 퍼지자 현장은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다. 경찰차와 군 수사 차량이 차례로 빠져나가고 남은 건 깨진 유리장과 무너진 권력의 흔적뿐이었다. 이지은은 라운지 앞 계단에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박소영이 따라 나오며 낮게 물었다. 중령님, 만약 윤 대령이 마지막까지 저항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법으로, 증거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 두 손으로. 어떤 방법이든 정의는 반드시 통한다. 그 말에 소영은 눈을 크게 뜨며 숨을 고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수사관 한 명이 다가와 보고했다. 중령님, 윤 대령 쪽에서 이미 언론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지은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수록 그들의 목은 더 조여드는 법이지. 이미 모든 자료는 여러 경로로 공개 준비가 끝났다. 박소영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지은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네가 버티지 않아도 돼. 함께 버티면 되니까. 하늘은 어느새 붉은 빛에서 푸른 빛으로 바뀌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지은은 묵직하게 중얼거렸다. 오늘 역사가 바뀐다. 도심 한복판, 새벽을 알리는 차량 소음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아직 사건을 알지 못했지만 곧 모든 뉴스가 이곳을 다룰 것이었다. 이지은은 경찰차 뒤편에서 수갑이 채워진 조폭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고개는 축 늘어져 있었고 두목은 여전히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시선을 거두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 어휘는 시작일 뿐이다. 진짜 적은 아직 남아있다. 박소영은 이지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중령님, 저 같은 사람이 이 싸움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이지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가 이미 가장 큰 일을 해낸 거야. 진실을 말하고 침묵을 깨뜨린 건.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용기였어. 소영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한 수사관이 다급히 달려왔다. 중령님, 윤 대령 쪽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관련 인물들이 도주하려는 정황도 있습니다. 이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대로군. 즉시 추적조를 편성하세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관은 힘찬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하며 달려갔다. 이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의 빛이 도심 건물 사이로 퍼져나가며 다가올 격전을 예고하는 듯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된다. 서울 외곽 군수사기관의 임시지휘본부가 설치된 건물 안. 대형 스크린에는 윤 대령과 그 측근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수사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윤 대령 측근 3명이 이미 차량 2대로 분산해 이동 중입니다. 목적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이지은은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명령을 내렸다. 모든 출입국 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하세요. 그들이 도망칠 곳은 2군데뿐입니다. 해외로 달아나거나 내부 고위층의 은신처로 숨는 것. 박소영은 옆에서 숨을 삼켰다. 만약 해외로 도망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인터폴과 이미 협조망을 구축해놨다. 어디로 달아나든 이번엔 절대 숨을 수 없다. 잠시 후 통신 장비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요원이 다급히 외쳤다. 윤 대령의 사무실에서 대량의 문서 파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지은은 주먹을 움켜쥐며 낮게 말했다. 증거인멸까지 끝까지 발악하는군.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제 마지막 막을 준비할 시간이다. 지휘본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대형 스크린에 윤 대령의 차량 위치가 표시되자 수사관들의 손가락이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대령 차량, 남부고속도로 진입 확인. 호위 차량 2대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고가 이어지자 이지은의 표정은 한층 날카로워졌다. 포위망을 좁혀라. 절대 도망치게 두지 마라. 무정이 너머로 현장 요원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리양 시속 한국도 도시 거리 돌파. 위험합니다. 가리양 가단 준비 완료.
박소영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자 이지은이 조용히 위로했다. 두려워하지 마. 이제 곧 끝이 난다. 순간 화면 속 차량에 강한 불빛이 번쩍였다. 사복 경찰 차량들이 고속도로 양쪽에서 동시에 합류한 것이다. 포위 완료. 가르양 제동 시로 중. 윤대령의 차량이 급히 방향을 틀며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막혀 있었다.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요란하게 미끄러졌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지휘본부 안에 이지은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끝까지 저항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뿐이다. 고속도로 한복판 윤대령의 차량은 결국 멈춰섰다. 연기에 휩싸인 차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윤대령이 피투성이 얼굴로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감히 나를 이렇게 끌어내려? 넌 끝까지 살아남지 못할 거다. 현장 요원들이 일제히 무기를 겨누었지만 이지은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살아있는 채로 체포하라. 그의 입에서 더 많은 진실이 흘러나와야 한다. 요원 2명이 달려들어 윤대령의 팔을 꺾고 바닥에 눌렀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분노 어린 비명이 고속도로 위에 울려 퍼졌다. 이 배신자들, 내 놈들이 감히... 그러나 이지은은 그 외침조차 차갑게 잘라냈다. 배신이 아니라 정의다. 넌 내 스스로 무너진 거다. 박소영은 모니터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끝났나요, 중령님? 이지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그가 밝혀낼 이름들이 더 중요하다. 지휘본부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알았다. 지금 체포된 건 단지 한 사람일 뿐 그 뒤에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윤 대령이 연행되자 지휘본부 안의 공기는 잠시 해방된 듯 느껴졌지만 이지은의 표정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수사관이 다가와 보고했다. 중령님, 윤 대령이 체포되자 군 내부에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몇몇 고위 장성들이 급히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지은은 차갑게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쌍대로군. 이제 진짜 배후가 스스로 드러나고 있어. 박소영은 불안한 듯 물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군 전체를 장악하려 든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이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수록 더 큰 빛이 필요해. 이미 증거는 언론사와 국제인권단체에도 전달됐다. 이제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 세계가 압박할 것이다. 수사관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지은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미리 수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었다. 우린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강하게 선언했다. 이 싸움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전쟁이다. 순간 본부 안에 모든 이들의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떠올랐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은 없었다. 윤 대령의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TV 속보 자막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온라인 기사와 커뮤니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다. 군 고위 인사, 조직폭력배와 결탁 의혹, 내부 고발자, 특임대 중령의 활약으로 보호받다. 대중의 시선은 분노와 환호로 갈라졌다. 거리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술렁였고 일부는 즉석에서 피켓을 만들며 군 개혁을 외쳤다. 지휘본부 안에서도 긴급 브리핑이 열렸다. 이지은은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섰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닙니다. 군 내부의 깊숙한 부패 그리고 권력을 악용한 은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첫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졌다. 중령님, 윤 대령 뒤에 다른 고위 장성들의 이름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향후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될 예정입니까? 이지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우린 누구든 조사할 겁니다. 별을 단 장군이라 해도 법 앞에선 평등합니다. 그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는 폭발적으로 터졌다. 박소영은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정의의 편에 선 한 사람으로 끝까지 싸울 거야.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들은 서둘러 기사를 송고하기 위해 흩어졌다. 지휘본부 안은 다시 차분해졌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수사관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중령님, 윤 대령이 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직접 지목한 인물 중에는
현직 장성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간 본부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삼키며 이지은을 바라봤다. 이지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는군. 그들이 어떤 권력을 가졌든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박소영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현직 장성이라면 정말 군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나요? 이지은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군이 명예를 더럽힌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부패가 뿌리째 뽑혀야만 진짜 개혁이 시작된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또 다른 수사관이 급히 달려왔다. 총령님, 언론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 대령의 뒤를 봐주던 정치인 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은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저다, 이제 군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진실을 파헤칠 차례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앞에 놓인 길이 가시밭이라도 반드시 걸어가겠다는 결의만이 있었다. 윤 대령의 자백은 파문을 일으켰다. 군 내부뿐 아니라 정계까지 이어진 부패의 고리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휘본부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수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총령님, 명단에 적힌 정치인들 중 일부는 현직 국회의원장급입니다. 언론에 공개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지은은 회의실 중앙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울림이 있었다.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이 나라의 근본을 좀먹은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날 뿐입니다. 박소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만큼 반발도 거세질 겁니다. 우리에게 보복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지은은 그녀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다. 정의를 선택한 순간 이미 위험을 감수한 거야. 그 순간 스크린 속 자막이 바뀌며 속보가 흘러나왔다. 윤 대령 고위 장성과 정치인 연루 실토, 건도와 정계 대규모 비리 수사 착수. 회의실 안은 순간 술렁였지만 이지은은 흔들림 없이 선언했다. 이제 후퇴는 없다. 끝까지 간다. 밤이 깊었지만 지휘본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전화기와 무전기가 끊임없이 울렸고 각 부서에서 새로 들어온 보고가 쉴 새 없이 올라왔다. 수사관이 긴급 문서를 들고 뛰어와 보고했다. 총령님, 윤 대령이 언급한 정치인 중 한 명이 이미 해외로 출국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공항에서 출국 금지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이지은은 눈을 좁히며 말했다. 늦기 전에 막아라. 그가 도망치면 사건은 더 복잡해진다. 박소영은 옆에서 서류를 넘기며 속삭였다. 총령님, 이렇게 큰 사건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우리 모두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이지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물러서면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된다. 그 고리를 끊기 전까진 멈출 수 없다. 잠시 후 무정위에서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표 인물 확보 완료. 공항 VIP 라운지에서 체포했습니다. 본부 안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엔 결코 방심이 없었다. 좋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더 큰 물결이 시작될 거다. 창밖에는 새벽녘의 어둠이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도시는 잠시 숨죽인 채 고요했다. 새벽 2시, 지휘본부 상황실은 여전히 뜨거웠다. 커다란 스크린에는 체포된 정치인의 모습이 뉴스 속보로 흘러나왔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에게 이끌려가고 있었다. 수사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총령님, 국민 여론이 급격히 들끓고 있습니다. 군과 정치권을 향한 대대적인 수사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차분히 말했다. 저다, 이제 세상이 우리 편에 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박소영은 그녀 옆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지은은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고 있다. 그러니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 순간 또 다른 보고가 이어졌다. 총령님, 윤 대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군 고위층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예고했습니다. 순간 본부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제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지은은 굳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제 후퇴는 없다. 오늘 이 밤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벽 공기가 점점 옅어지고 동이틀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휘본부 창밖 하늘은 어둠과 빛이 섞인 채 서서히 물들어갔다. 수사관이 서류를 들고 다급히 들어왔다. 종령님, 윤 대령이 조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을 내놨습니다. 그가 직접 뇌물을 전달한 고위장성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얼어붙었다. 그 이름은 군 내부에서도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박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다. 그 사람이 연루됐다면 군 전체가 크게 흔들릴 겁니다. 이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첫 빛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흔들려야 한다. 썩은 뿌리를 뽑아내려면 땅이 갈라지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수사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여기까지 가시는 겁니까? 이지은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우린 이미 시작했다. 지금 멈추면 그동안 흘린 모든 피와 눈물이 헛되는 거다. 회의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의 결의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새벽의 첫 햇살이 창을 스치자 이지은의 얼굴은 강철 같은 빛으로 물들었다. 오늘 진실은 더 이상 가려지지 않는다. 동이 완전히 트자 도시는 분주한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지휘본부는 밤새 이어진 전투로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었다. 뉴스 속보는 연이어 보도됐다. 현역 장성, 비리 연루 의혹, 군더 정계 연결 골이 드러나나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거리에는 자발적인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회의실에서 수사관이 보고했다. 중령님, 군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장교들과 일부 참모들이 개혁을 지지하며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박소영은 놀라운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우리 편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나요? 이지은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는 언제나 외롭지 않다. 두려움에 가려져 있을 뿐 결국 모두가 같은 진실을 원한다. 그때 또 다른 수사관이 급히 들어왔다. 중령님, 방금 정보망을 통해 새로운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윤 대령과 장성들을 연결해준 핵심 로비스트의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이지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요하, 이제 고리를 따라가면 끝에 도달할 수 있다. 박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짐했다.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싸움이 어디로 향하든 이지은은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우린 반드시 이긴다. 그게 정의의 길이니까. 아침 햇살이 본부 안으로 깊게 스며들었다. 밤새 피곤이 쌓였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이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것을. 내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며 보고했다. 종령님, 로비스트의 신원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기업과 정치권, 군 고위층을 잇는 핵심 인물입니다. 이지은은 서류를 받아 눈을 좁혔다. 사진 속 인물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겉으로는 청렴과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뒤로는 부패의 중심에 서 있던 것이다. 박소영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저런 사람이 모두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는데 이지은은 낮게 대답했다. 가면을 쓴 괴물일 뿐이다. 진짜 얼굴을 드러낼 시간이 왔다. 그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지시했다.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동시에 금융 추적을 시작하라. 그의 돈의 흐름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수사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였다. 본부 안의 공기는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 뜨겁게 요동쳤다. 이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썩은 뿌리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잘라내야만 새싹이 자란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새로운 체포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도심 한복판 고급 빌딩 앞에 수사 차량들이 일제히 멈춰섰다. 무장한 요원들이 신속하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가 긴장감으로 가득 메워졌다. 목표 25층 사무실에 있다. 무정의의 지시와 함께 요원들이 계단을 빠르게 뛰어올랐다. 사무실 안 로비스트는 창밖을 내다보며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지금 당장 비행기를 준비해. 오늘 안에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순간 문이 강제로 열리며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총구가 일제히 그를 겨누자 로비스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멈춰. 군 수사기관이다.
그는 허겁지겁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다. 내 어이가 감히 내가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 알기나 해? 현장 요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다. 잠시 후 로비스트가 호송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전국 생중계로 흘러나갔다. 거리의 시민들은 환호했고 인터넷은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본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박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종령님,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지은은 굳은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시작일 뿐이다. 이 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로비스트의 체포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하루 종일 특보를 내보내며 그의 뒤를 캐내기에 분주했다. 지휘본부 안에서도 보고가 이어졌다. 종령님, 로비스트의 금융 기록에서 거대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습니다. 군무기 도입 사업과 정치 자금이 얽혀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비리임이 드러난 것이다. 박소영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정도라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나요? 이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흔들려야 한다. 썩은 구조를 그대로 두면 더 큰 비극이 반복될 뿐이다. 그녀는 곧바로 지시했다. 즉시 검찰과 협력해 특별수사본부를 확대하세요. 그리고 언론의 자료를 공개해 국민이 직접 지켜보게 하라. 수사관들이 일제히 움직였고 본부 안의 공기는 새로운 결의로 뜨겁게 타올랐다. 그 순간 창밖으로 아침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다. 황금빛 햇살이 본부 창을 가득 채우며 이제 숨길 수 없는 진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지은은 창밖을 응시하며 낮게 속삭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특별수사본부가 확대되자 전국의 검찰청과 경찰청이 동시에 움직였다.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집행되었고 곧 내부 전산망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포렌식이 시작됐다. 수사관이 보고했다. 종령님, 장성급 2명의 비밀 계좌가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재단을 경유한 자금 세탁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지은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흔적은 지울 수 없다. 돈이 간 길을 따라가면 결국 진실에 도달한다. 그녀는 이어 지시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내부 제보 창구를 즉시 확대하세요. 익명 보장을 강화해 제보자들을 지키겠습니다. 박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보가 몰려들면 사건의 퍼즐이 더 빨리 맞춰질 거예요. 그 순간 본부 전화가 동시에 울렸다. 새로운 제보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이제 진실은 거대한 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로비스트의 노트북 포렌식 결과가 도착했다. 수사관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종령님, 민간 군수업체와 결탁한 내부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입찰 조작, 리베이트, 허위 검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결론을 내렸다. 모두 소환하라. 그리고 오늘 밤 전원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밤하늘로 드론이 떠올랐고 도심 곳곳에서 붉은 경광등이 물결처럼 번져갔다. 현장 요원이 무전으로 보고했다. 목표지 확보, 문서 보관실 진입 성공, 외장 저장 장치 17개, 장기 보관 서버 위치 파악. 박소영은 손을 모아 쥐었다. 종령님,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지은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끝이 아니라 정의의 문턱이다. 이 문턱을 넘으면 그 다음은 치유다. 새벽 직전 국방부 청사의 비상등이 켜졌다.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성급 2명 정력 구속, 정치권 인사 군수업체 대표 영장 청구 예정. 나라가 술렁였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오래된 상처가 드러나는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은 비로소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휘본부 회의실, 이지은은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며 조용히 선언했다. 피해자 전원 심리지원 100 법률지원 체계로 연결. 2차 가해 차단 지침 즉시 시행. 박소영이 속삭였다. 종령님, 정말 해냈어요. 이지은은 미소를 머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우린 시작을 열었을 뿐이야. 이제부터는 지키는 싸움이 남았다. 며칠 뒤 군병원 정원. 맑은 햇살 아래 박소영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지은이 다가와 물었다. 복귀 준비는 됐나? 박소영은 한 박자 숨을 들이쉬고 또렷이 대답했다. 네, 두렵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방패가 되고 싶어요.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듣고 싶었다. 우린 서로의 등을 지킨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뉴스는 개혁안 통과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강화, 지휘체계 내 성범죄 전담기구 독립, 외부 감시기구 상설화. 이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어둠은 걸었지만 빛은 왔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걸을 것이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정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자라고 있었다.